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그러니까 경사 면적이 아니라 수평. 그리고 투영이라는 거는 대지가 고르지가 못하면 그거를 고르게 펴서 투시를 해서 평면을 만들어서 면적을 선정하게 되죠. 다만 대지 면적 선정할 때 제외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기억번에 대지 안에 뭐가 정해지면 건축선이 정해졌을 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 다만 건축선이 세 가지가 있었죠. 미달도로 건축선, 모퉁이 건축선, 그 다음에 시군구가 지정하는 건축선이 있었죠. 미달도로 건축선일 때는 대지 면적 선정할 때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제외하는 방법은 중심선부터 소요 너비 얼마를 2분의 1을 후퇴해서 후퇴한 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을 빼는 거죠. 다만 반대쪽에 하천이나 철도, 경사지 등이 있을 때는 그쪽 경계선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해서 그걸 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퉁이 건축선, 대지 면적 선정할 때 포함이다, 제외다? 그것도 제외. 그다음 모퉁이 건축선을 제외할 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냥 빼기 4.5 아니면 빼기 2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죠. 그 다음에 시군구가 지정한 건축선은 대지 면적이 포함이다, 제외다? 그냥 포함을 하는 것이죠. 다음 니은번에 보면 대지 안에 도시계획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을 때는 도로, 공원 등이 포함된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리고 다 빼고 면적 계산하는 것이고. 가로 2번의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다만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 그리고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는 제외다? 1m 이하는 제외죠. 건축물의 토대 부분, 한옥에서는 대돌 부분은 면적에서 빼는 것이죠. 그리고 외벽 중심선부터 1m 이상 도출했을 때는 끝에서부터 일정 거리로 후퇴하죠. 그 후퇴 거리가 한옥은, 기본은 1m, 한옥은 2m, 축사는 3m, 사찰은 4m를 가까이 후퇴해서 면적을 계산하고, 다음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벽이나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이죠. 벽, 기둥 등에 의한 구획. 그래서 바닥이 구획 중심이다.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다만 구획이 없는 경우가 있죠. 기둥이 하나만 있거나 두 개만 있어서 구획이 없을 때는 지붕 끝에서 얼마 후퇴? 1m를 후퇴해서 면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발코니 등의 노대 면적. 노대 면적에서 빼기,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곱해서 그걸 빼고 남는 거를 면적에 포함을 하죠. 그래서 1.5를 기억해야 되고, 다음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피로티나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등등은 다 제외. 이거는 건물의 기능상 필요해서 있는 부분들이니까 면적에서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은 제외되려면 층고가 얼마 이하다? 1.5. 경사진 지붕일 때는 1.8. 그걸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연면적이 되는 것이죠.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네 가지가 있죠. 그걸 어떻게 외웠다? 주지, 대피, 주차, 지는, 지하, 그 다음에 대는,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 이거는 있는 데를 다 빼고 면적 계산하는 것이고. 다음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다만 높이 선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또 두 가지가 있죠. 1층 전체가 피로티일 때는 피로티 층보다 높이에서 빼는 것이고, 두 번째 옥상을 또 빼는 거죠. 옥상을 높이에서 뺄 때는 조건이 있죠.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가 되어야 되죠. 8분의 1. 다만 85 이하 공동주택일 때는 6분의 1 이하면 높이에서 빼는데, 전체를 다 빼는 게 아니라 몇 메타까지? 12m까지 뺏는 거죠. 12m를 넘는 부분은 높이 산입하고 12m까지는 높이에서 제외를 하죠. 다음 충수. 충수는 그냥 세면 되는데 충수 산정할 때도 제외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옥상 부분, 높이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처럼
층수에서도 건축 면적의 8분의 1, 85 이하 공동주택일 때는 6분의 1 이하면 층수에서 제외를 하고, 지하층은 당연히 제외고, 그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몇 메다가 1층? 4m가 1층. 또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을 해당 건물의 층수로 보는 거죠. 다음 기타 처마 높이. 처마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또는 깔돌이 기둥 상단까지 높이. 그러니까 지표면에서부터 처마 끝이 아니고 지붕과 기둥이 만나는 부분, 기둥의 상단, 벽 위에다 지붕을 올려놨으면 벽의 상단, 지붕 밑에 깔돌이가 있을 때는 깔돌이 상단까지 높이, 이게 처마 높이고,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부터 반자까지 높이. 층고는 방의 바닥구 주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 주체 윗면. 속여봐야 뭐 아랫면 이렇게 속이니까 윗면부터 윗면까지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죠. 건축물이 없으면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없을 때는 그냥 분할이 가능한데 다만 일정한 분할은 국토기획법에 따라 허가를 받게 되죠. 근데 건축물이 있으면 허가받을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일정한 분할은 아예 금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면적 제한 있죠. 다음에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가 없는 건데 그 면적이 주거가 얼마? 60, 상업은 150, 공업 150, 녹지는 200, 기타 지역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죠. 기타 관계 규정에 의한 대지 분할 제한이 또 있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위반하는 분할. 대지를 분할하면서 대지와 도로 관계 위반이 된다. 위반되는 거는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었는데 건축물이 있었는데 대지를 이렇게 분할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분할하는 거는 가능하죠. 이쪽도 접하고 이쪽도 도로에 접하니까. 분할하려면 이렇게 위반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초과하게 하는 분할. 대지가 있었고 건폐율이 50%인데 50%에 맞춰서 이미 건축이 돼 있어요. 근데 대지를 이렇게 분할해버리면 이쪽 대지가 건폐율이 위반이 돼버리죠. 막 100%가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 건폐율을 초과하게 하는 분할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분할 다 안 되는 거고, 또 대지 안의 공지. 공지라는 거는 3번에 보면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몇 메타? 6m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를 띄는 겁니다. 건축물과 건축물이 서로 떨어져야 되니까 대지가 두 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건물이 대지 경계선에 바짝 붙어가지고 건축이 되고 옆집도 바짝 붙어서 건축하다 보면 건물 두 개가 붙어버리죠. 그럼 안 되니까 이 건축선부터 일정 거리를 띄고 이쪽도 띄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근데 대지가 이렇게 돼 있었고 건축물이 이미 있었는데 대지를 분할하면서 건물에 바짝 붙여서 건축을 분할하면 이게 대지 경계선이 되고 여기 위반이 돼버리죠. 분할을 하려면 그 거리를 놔두고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지 규정에 위반해서도 안 되고, 다시 위에 그 가로구역별 높이나 일조학 분리한 높이 제한에 위반하는 분할. 그 높이 제한이 다 거리로 제한이 됩니다. 그 일조학 분리한 높이 중에 공동주택 높이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이 거리에 따라서 몇 배 이하로? 2배 이하로. 그래서 요 부분에서 높이는 이 거리의 2배, 요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2배 이하로 건축을 해놨는데 대지를 이렇게 분할해버리면 위반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분할은 다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외우진 않아도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 외울 때는 답이라도 기억한다 그랬죠. 대지 분할 제한과 관계없는 규정은 세 가지. 첫 번째, 건축선. 두 번째, 조경. 세 번째, 공개 공지. 이거는 다 대지 분할 제한과 관계가 없죠. 주석에 써 있으니까 세 가지. 건축선, 대지 안의 조경, 공개 공지는 대지 분할 제한과 관계없다. 이걸 기억해 두고, 조경이야 분할하고 나무 몇 개 좀 심으면 되고, 그리고 공개 공지도 분할하고 나서 벤치 몇 개 갖다 놓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할할 수 없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건축선은 대지를 분할하면서 건축선이 위반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거고. 다음 4번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고 일조학 분리한 높이 제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로구역별 높이는 이 가로구역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역 단위로 높이를 정해서 1구역은 100m, 2구역은 90m, 3구역 80m 이런 식으로 구역 단위로 최고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높이를 지정할 때는 지정할 때 항상 있었던 절차가 뭐였죠? 심의, 여긴 빠져 있습니다만 심의는 당연히 거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높이를 필요하면 완화 적용할 수도 있겠죠. 지정할 때 심의 거쳤으니까 완화할 때도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가 있고, 그 높이를 필요하면 또 조례로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가로구역인데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높이가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외울 건 하나도 없고 다 이해만 하면 되는 사항들인데, 여기서 주의할 건 두 가지입니다. 심의 거쳐서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소유기 없으니까 그런 거 속이니까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 시군구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를 조례로 정하는 건 누구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래서 그 두 개만 주의하면 나머지 뭐 소일 게 없어요. 다음 가로 2번에 1조역 분리한 높이 제한. 1조는 햇빛. 햇빛이 필요한 거는 다 주거용 건축물이죠. 그래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정한 지역에서 1조. 1조가 많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용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 그 동네가 어느 동네?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여기서 1조를 위해서 높이 제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공동주택.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같이 사니까 이 건물에 또 1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제한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전용주거 일반 주거지역에서 1조를 위해서 높이 제한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1조를 위해서 높이를 제한하는 게 있는 겁니다. 전용주거 일반 주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따진다 안 따진다? 용도를 안 따져요. 전용주거 일반 주거 안에 있는 건물은 주택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업무시설이든 다 높이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용도 지역에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공동주택을 주거지역에 건축하든 상업적에 건축하든 공업적에 건축하든 녹지지역에 건축하든 공동주택과 관련된 1조 제한을 다 받는 겁니다. 먼저 그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서는 그 높이 제한 내용이 정북이다 정남이다? 정북이죠. 전국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거리에 따라서 일정 높이하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 높이에 따라서 일정 거리를 띄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그 높이가 9m 이하는 얼마를 띈다? 1.5 이상을 떼어서 건축해야 되고, 높이가 9m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어서 건축을 해야 되고,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정북 방향이 있고 그 정남이 있는데 대지경계선이 있고 전용주거 일반주거면 이 동네 건물이 주택이겠죠. 남쪽에다 건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건축하면 1조가 다 차단이 돼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정북 방향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기본 얼마를 띈다? 1.5를 뒤로 후퇴를 해야 되고, 1.5만 띈 상태에서는 최대 높이가 얼마? 9가 되는 거죠. 9m까지 건축해서 9m보다 높게 지으려면 얼마를 띈다? 높이의 2분의 1. 9m 2분의 1이면 4.5를 뒤로 후퇴해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그 2분의 1을 떼어가면서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계단 구조로 한 3층 정도는 1.5를 띄고 건축하고 4층부터는 이제 한층 올라갈 때마다 뒤로 후퇴해가면서 계단 구조로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의 1조가 침해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계단 구조가 북쪽을 향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베란다인데 이 베란다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남쪽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칙은 정북인데 예외로 정남 방향으로 제한할 수가 있죠. 정남으로 하게 되면 문제는 북쪽에 있는 건물에 1조가 침해되니까 아무 때나 안 되고, 다음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가 각종 사업들,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산업단지, 대지조성 사업지구 등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지역들은 그 사업할 때 단지 설계 잘 해서 1조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정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북 방향으로 뭐가 있다? 공지가 있는 거죠. 건축할 수 없는 공지가 있다 보니까 1조를 침해받을 건물이 없으니까 정남을 할 수가 있고, 정북 방향으로 뭐를 했다? 합의. 정북 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